2018년 11월 30일 신한금융투자의 하건형 위원이 작성한 페드 변화의 조건이라는 제목의 경제분석 글입니다. 첫 번째 제목, 연준의 정책 스탠스 변화에 대한 기대감 고조.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경기 상승세가 견고했던 미국조차 지표 개선세가 악화되고 있다. 10월 초 파월 연준 의장이 현재 금리가 중립금리 수준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발언이 시장금리 상승을 촉발해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됐다.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자 일부 연준 위원을 중심으로 금리 인상 신중론이 제기됐다. 금융시장은 이러한 변화를 빠르게 받아들였다. 연준이 점도표를 통해 예고한 내년 3차례 이상 기준금리 인상 확률은 11월 초 30% 중반까지 상승했으나 이후 빠르게 떨어져 현재 10% 내외에서 머문다. 내년 1차례와 2차례 금리 인상 확률은 1차례 이하가 60%대로 올라온 반면 2차례 인상은 20%대로 떨어지면서 정책 정상화 속도 후퇴를 기정사실화했다. 금주 뉴욕 이코노믹 클럽 연설에서의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은 시장 기대에 부합했다. 현재 금리 수준에 대해 중립적인 수준으로 추정되는 폭넓은 범위의 바로 아래에 있다고 말하며 2달 전 중립 수준에서 한참 멀리 있는 듯하다는 기존 입장에서 선회했다. 다만 미리 정해진 정책 경로는 없으며 향후 금융 및 경제 지표에 따라 금리 인상을 단행하겠다는 계획은 유지했다. 연준의 점진적 긴축 기조의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상기 언급된 고용시장이 훼손되거나 완화적 통화정책 변화를 감내할 만큼 물가 안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두 번째 제목, 무역 분쟁, 금융 불안은 정책 미세 조정 변수. 관세 전쟁 및 강달러 부담으로 대외 수요가 위축되더라도 대내 수요가 성장률 하단을 지지한다. 고용시장이 호황 국면에 진입하면서 소비 중심의 자생적 성장 경로가 형성됐다. 특히 올해 월 평균 20만 명이 넘는 취업자 증가로 실업률이 3.7%까지 떨어지면서 고용시장 수급이 타이트해졌다. 향후 임금 상승세 확대까지 가세해 3% 내외 개인 소비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경제 성장률을 1분기 선행하는 경기 선행지수 역시 완만한 경기 연착륙을 시사한다. 경기 선행지수는 무역 분쟁, 금융 불안 등의 8월 정점을 찍고 오름세가 완만하거나 여전히 전년 동월 대비 6%대 상승률을 유지한다. 2005년과 2010년, 2014년의 경기 선행지수 둔화 속도를 감안하면 내년에도 3%대 오름세가 예상되며 이에 대응되는 경제 성장률은 2% 중반이다. 10월 가파른 증시 조정에 따른 금융 불안은 주식시장에 국한됐다.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채권시장, 자금 조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세인트루이스 연은 금융 스트레스 지수는 최근 반등했으나 기준치 0을 크게 하회 중이다. 중국 부채 위험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고조됐던 2016년 2월 마이너스 0.4 수준에도 못 미친다. 현 수준의 금융 불안은 실물 경기에 추가적인 충격을 주지 않아 연준의 정책 기조 전환의 근거로 부족하다. 역사적으로 금융 스트레스 지수가 1을 상회하기 시작할 때부터 금융시장 불안이 실물 경기에 전이되기 시작한다. 연준이 금융 불안으로 정책 기조를 완화적으로 전환했던 1998년 신흥국 외환위기, 2007년 미국 모기지 사태 시기에도 금융 스트레스 지수가 1을 상향 돌파했다. 무역 분쟁과 외교 마찰 등 트럼프의 대외 정책이 추가적인 금융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하기 전까지는
연준은 금융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점진적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세 번째 제목, 물가 안정에 대한 확신이 변화의 전제 조건.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이 연준의 주요 책무다. 연준이 불확실성이 커지는 와중에도 점진적 금리 인상을 고수하는 이유는 물가의 상방 위험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각종 고용 지표는 완전 고용에 가깝다는 점이 확인된다. 타이트한 노동 수급은 시차를 두고 임금 상승으로 연결된다.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은 올해 오름세를 이어가 전년 동월 대비 3%를 상회했다. 연준의 통화정책 스탠스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물가 안정에 대한 확신이 짙어져야 한다. 임금 상승은 저소득 근로자 중심으로 나타났다. 애틀랜타 연은의 웨이지 트래커에 따르면 풀타임 근로자의 임금은 2017년 정점을 찍고 정체 양상이다. 반면 파트타임 근로자 임금은 꾸준히 오름세를 이어가 2017년 2% 선에서 현재 2% 중후반까지 상승폭을 확대했다. 기술 숙련별로 구분한 임금 역시 비슷한 흐름이다. 고기술 직종에 속하는 근로자 임금은 2017년 정점을 찍고 후퇴한 반면 저기술 직종 근로자 임금은 올해 들어 오름폭을 키웠다. 경기 회복에 노동 수요가 증대됐으나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이 노동 공급을 제약해 저임금 근로자의 수급 불균형을 야기했다. 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에서 2015년까지 이민자 수는 연평균 0.6% 감소했다. 하지만 경기 회복이 가시화된 2016년에는 12.6% 급증했다. 트럼프 취임 이후인 2017년 반이민 정책으로 4.8% 감소 반전했다. 반이민 정책 기조는 기존보다 강화되는 추세로 내년에도 이민자 유입은 감소세를 이어가겠다. 최저임금 인상 또한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상승을 견인한다. 올해 주별 최저임금 평균 상승률은 1.9%에 불과했다. 지금까지 공개된 임금 계획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은 3.6% 상승이 예상된다. 파트타임 등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상승률은 3% 중반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다. 풀타임 근로자 등 고소득 근로자 역시 임금 오름세 확대가 예상된다. 연간 5만 달러 이상 소득자에 대한 소비자 신뢰 지수와 임금 상승률 간 시차는 금융위기 이후 종전의 8개월에서 22개월로 벌어졌다. 금융위기로 대량 실업 등이 발생하면서 과거보다 회복에 필요한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이다. 2017년 상반기부터 트럼프 정책 기대감에 소비자 신뢰지수 상승이 가팔랐던 점을 감안시 올해 4분기부터 임금 오름세 확대 가속화가 예상된다. 다만 소비자 신뢰지수 상승에 따른 임금 상승률 확대 효과는 축소됐다. 근로자의 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상승 등 구조적 임금 억제 요인 때문이다. 고임금 근로자 임금 상승률은 최고 4% 초중반에서 멈출 전망이다. 소결하면 현재 임금 상승은 저임금 근로자 중심이지만 향후 고임금 근로자까지 가세하며 임금 상승세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다만 고용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임금 상승폭은 타이트한 수급 환경에 비해 완만하겠다. 내년 임금은 2006년부터 2007년과 비슷한 상승률이 예상된다. 물가를 크게 경기에 민감한 품목과 이에 중립적인 품목으로 나눠볼 수 있다. 중위 임금과 경기 순응 물가 간 관계를 보면 최근 다소 엇갈린 흐름을 보이나 중장기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다. 현재보다 임금 오름세가 0.5%포인트 이상 확대되면 경기 순응 물가 역시 3%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
전체 물가에서 경기 수능 물가 품목 비중이 40%임을 감안하면 현재보다 0.2%포인트의 핵심 PCE 디플레이터 상승률 확대가 예상된다. 자동차, 헬스케어 서비스, 통신 서비스, 금융 서비스 등이 포함된 경기 중립적인 물가의 추가 상승은 제한될 전망이다.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가 공개한 내년 메디케어 지급 증가율은 올해보다 전반적으로 높아졌으나 상승폭이 미미하다. 이를 제외한 품목의 물가 하락 압력이 내재된 가운데 경기 중립적인 물가 상승률이 이미 2001년 이후 평균 플러스 1 표준 편차를 상회한 수준까지 올라왔다. 현 시점부터 추가적인 물가 상승폭 확대는 제한될 전망이다. 공급 측 물가 충격 역시 물가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다.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유통업의 발달로 수입 물가와 소비자 물가 간 상관관계가 높아졌다. 온라인 소매 업체들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유통업체들이 신속한 가격 결정으로 환율과 유가, 수입 관세 등 광범위한 외부 충격이 소비자 물가에 미친 영향력은 시간이 갈수록 빠르게 반영됐다. 2000년대 이후 저물가 기조가 안착된 가장 근본적인 배경도 중국 등 아시아 신흥국으로부터 값싼 공산품을 수입한 게 주요했다. 1990년대 수입 물가와 핵심 PCE 디플레이터 상승률 간 상관 계수는 0.31에 불과했다. 2000년대에 들어서 상관관계는 0.40으로 올랐다. 미국이 신용 팽창을 통한 소비자 경제로 전환하면서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으로부터 값싼 공산품을 적극적으로 수입한 까닭이다. 2010년대에는 0.64까지 올라왔다. GDP 대비 총수입 비중이 18%를 상회한 가운데 아마존 효과까지 가세한 결과다. 트럼프가 주도하는 관세 정쟁은 수입 물가 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 현재까지 대중국 관세 부과 물품 중 소비자 비중은 22%에 불과하다. 하지만 전면적인 관세 부과 가능성을 열어놓은 만큼 40%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상존한다. 전체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1.6%인데 내년 1월부터 관세율이 25%로 상향되더라도 관세 부과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폭은 약 5.4%포인트이다. 트럼프는 국제 유가 하락을 통해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을 제한하고자 한다. 지난해 상승에서 석유류가 차지하는 비중은 8%다. WTI 기준으로 올해 상반기 유가는 65달러다. 내년 상반기까지 현재 50달러 선에서 등락하는 유가가 유지될 시 내년 상반기 유가는 전년 동월 대비 약 20% 하락한다. 수입 물가 하락폭은 약 1%포인트 중후반이다. 유가 하락이 관세 충격을 상쇄하기엔 부족하다. 하지만 중국산 수입품의 대체 효과를 감안하면 중국 관세 충격은 예상보다 미미할 것이다. 유가 역시 에너지뿐만 아니라 기타 공산품의 원가에 반영되기에 이를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공급 측 물가 상승 압력은 균형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된다. 종합해보면 연준이 수요 측 압력의 물가 오름세가 이어지는 구간에서 금리 인상을 중단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긴축 과정에서 경기와 금융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전망이다. 최근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한 일부 연준 위원들의 비둘기파적 언급에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 둔화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 아직은 이른 시점이다. 파월을 비롯한 대다수 연준 의원은 양호한 경기 판단을 기준으로 점진적 기준금리 인상을 주장한다. 완전 고용에 가까운 노동시장에 근거한 소비 경기 호조를 감안하면 현재 수준의 정책 환경에서 내년 2% 중반
경제성장률 달성은 가능하다. 금융시장 또한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주식시장에 국한돼 채권과 신용시장 등으로 전유되지 않아 경기 하방 위험 역시 미미하다. 미중 통상 마찰 확대, 신흥국 금융불안 심화로 미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이 현실화될 때 연준은 기준금리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완전히 종료되기 위해서는 물가 상승이 고점을 형성하고 내려와야 한다. 완전 고용에 근접한 고용 상황에 임금 오름세가 확대되는 추세는 현재 수준의 경기 흐름이 이어진다는 가정하에 내년 연말까지 유효하다. 다만 임금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은 0.2%포인트에 불과하다. 관세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을 유가 하락이 방어하고 있어 물가가 연준의 목표치인 2%를 크게 웃돌지 않는다. 연준은 내년 2.5에서 3.5% 사이로 추정되는 중립 금리를 향해 천천히 금리 정상화에 나설 전망이다. 여기까지 2018년 11월 30일 패드 변화의 조건이라는 제목의 경제 분석 글이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하건영 위원이 작성한 글입니다.